네, 개장하고 28분 정도 지난 현 시점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에 맞춘 종목 함께 발굴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전 오늘도 강한가 했는데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길게 보면 에너지는 어찌됐든 필요할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SMR을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오라클의 창업자도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규모를 SMR 세계로 돌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8만 원대 지지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어요. 길게 봤을 때 이런 날 담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좀 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닉스라는 대장주들이 오늘 쉬면서 오늘은 현대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네요. 네. 전력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프리장 내에서는 상승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장 시작하고 차익 실현 모습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일 뿐이지 추세나 현재 시장의 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기준의 미장을 좀 보시면은 큰 이탈이 없었었죠. 오히려 계속 상승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주도를 이뤘었는데, 자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뭐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는 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악재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에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유가가 좀 꿈틀거렸는데 그런과 동시에 이 원자재들 흐름을 좀 봐야 돼요.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력 전선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건 뭡니까? 구리. 네.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건 뭡니까? 리튬.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적인 이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인해서도 결국 시장 평가는 유가 하방 압력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구리 가격을 제가 그러면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구리 가격이요? 네, 이거를 좀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구리 가격을 잠시만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한 2% 정도 튀기도 했잖아요. 2%가량 오르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라고 항상 우리가 위험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70불대라든지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 안보만 강세로 만드는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자, 구리 가격 그럼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구리 가격 1년 내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신고가예요. 이미 뚫고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에너지 섹터 내에서 원자재와 연관성 붙이면서 봤었던 게 리튬, 구리 총 두 가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최근 이 구리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CME 증권거래소에서 이런 원자재들 상승분이 너무 격하니까 이거를 못 올라가게 막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그럴 확률이 좀 높겠죠. CME 거래소에서도 지금 증거금을 2차례나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는 결국에 수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런 무조건 필요한 필수 자재들, 필수 요소 이런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그리고 이런 구리 이런 필수 요소적인 부분들의 쇼티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선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주로 평가받는 종목도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원전주들, ESS 관련주들까지 좀 이제 종합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강세가 일부 좀 있어요. 강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쪽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요? 에코프로 보고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현재 4.3%가량 상승 진행 중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가격을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꺼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리튬 가격은 전일에도 7.9%가량 그냥 한 7에서 9% 이상 상승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입니다. 네. 자, 그런데 리튬 가격이 결국 다시 또 13만 위안을 또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아니면 셀사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계속 갈리잖아요. 왜? 나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반도체 상승분 나온 부분 보시면 18만 원까지 그냥 바로 뚫고 넘어갔죠. 네. 그날에 제가 어제 아차 맞다 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였습니까? 공매도 말씀드렸죠.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에코프로에 쏠려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향 내에서 지금 에너지나 반도체 돌리는 이야기로 붙이고 있고 에코프로 2차전지 리튬 가격 상승분에 대한 가격 저가소에는 분명스럽게 실적이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승 방향으로 넘어가면은 쇼커버 터지겠죠. 한미반도체가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인 만큼 이런 원자재들 내지는 이런 2차전지주까지 좀 폭넓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요 종목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강원에너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저도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참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리튬 가격의 상승을 같이 한 1대1로 바라보면서 올라가기를 원했었던 종목이지만 하락이 나왔고 하락 나와도 버텨야 됩니다 하고 다시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기준으로 일단 프리장 내에서 13%가량의 상승분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으로도 분위기를 붙이고 리튬 관련주로도 분위기를 붙이는 두 마리 토끼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원에너지도 오늘 기준으로 이제 바닥 따지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14,500원 같은 지지라인 위로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지난 고가 근사치값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에너지라고 불리는 종목들 2차전지 내지는 뭐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 이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는 전력 전선, 배전망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항상 반도체들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서 같이 쫓아간다는 점. 원래 이번 시즌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다가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 싶으면은 그 이후에 달렸었는데 지금은 좀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형태가 같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지금 반도체와 전력 전선 관련주들 내지는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달릴 시점이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네.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대장주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대장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눌린 구간이 참 잘 나왔다, 매수하기 참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47만 7천 원의 대장주, 오늘은 LS 일렉트릭 먼저 첫 번째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중에 하나죠. 뭐 HD 현대 에너지 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LS 그룹주들을 굉장히 좋게 가장 보는 쪽에 하나입니다. 네. 자,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이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800V 이야기가 나와요. 고전압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들을 이 서버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각 서버 렉 단위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노트북 한 대 전선 하나 꼽잖아요. 충전기 하나 꼽잖아요. 네. 각 하나당 전력에 대한 용량이 그렇게 많냐라고 따지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800V 방향성은 서버 렉을 크게 하나로 서버를 만들고 해당 서버에다가 강한 고전압을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해제하려는 모습이죠. 이와 함께 발 맞춰 나가는 게 액침 냉각과 그리고 지금 HDVC 전력 사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이 HDVC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진출량과 함께 추가적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구리입니다. 구리죠. 구리 가격에 대해서 물론 이런 급등분이 나온 이후로부터 구리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간 부분들은 유가가 떨어지고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올라간 것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수요다. 수요. 확장적인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과 이런 가격 정가 수혜를 받는 LS 일렉트릭은 오늘과 같이 좀 과한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노려보시기 참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차트요. 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이 거래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10%가량의 상승분을 만들어준 상황인데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5일 이동 평균선, 단기선이 지금 이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간극을 맞추기 위한 잠깐의 눌림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매수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거 볼 겁니다. 지난 고가가 53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 들어가 봤습니다. 원자재 안에서 구리 가격과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연결되는 리뷰로는 리튬 가격 관련해서 편입했던 종목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들 담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5개 종목 수익률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유일 에너테크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18일 저점에서 잘 담아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 우상향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탄산 리튬 가격 관련해서 짚고 들어가 봤는데 이 종목도 오늘 약간 눌리고 있거든요. 건강한 조정일까요? 딱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네.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또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와 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ESS 쪽과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일단 의견 자체는 분분연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 의견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해서 올해가 다시 제 성장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 오늘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런 에너지 종목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도 오늘 중에 눌림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유일에너테크 오늘 눌림 조정 구간이 장기 입형 자리, 어제 돌파 나온 자리를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다. 2,150원 자리입니다.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히려 배터리 ESS 쪽에서 작은 종목이 빠르게 먼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은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못 담아봤다 하시는 분들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인 자리니까요. 네, 해당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추가 상승분은 지난 고가 3,000원 넘어가는 자리까지 3,000원까지 다음 목표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 중입니다. 지난 고가까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간밤 이슈가 또 있었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먹는 위고비가 미국 전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모멘텀을 안고 미장에서 노보노디스크는 5%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안의 종목들을 보면 양전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응이 그렇게 막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양전을 해준 종목들 위주로 보면 12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참가하는 종목들이 좀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12일부터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컨퍼런스가 시작이거든요. 이 전에 오늘부터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누구를 주목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딱 두 종목가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에 포트내에 담아놨었던 AI 헬스케어 섹터 쪽인 로킷 헬스케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재생 플랫폼 그리고 AI와 접목시킨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해주셨었죠. 맞습니다. AI와 접목된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약가 인하와 의료비 인하 쪽과 관련되어서 이제 충분하게 북미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높다. 로킷 헬스케어는 이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킷 헬스케어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약가 인하와 의료비 인하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우리 기술력은 이렇다. 라고 프레젠테이션 본인들을 팔러가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로킷 헬스케어는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MOU 계약 체결과 같은 이런 기대감을 새로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얘기 꺼내면서 그냥 바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98,100원에 편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일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D&D 파마텍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거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는 지금 아직 출시를 안 했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빠지죠. 네. 약간 그런 모습까지 가는데 사실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메세라바의 연관성을 따져본다면은 이거 화이자한테 인수될 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한테 인수됐어야 된 게 아닌가.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중요한 한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내에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 이번에 모두 이슈를 알고 계실 거예요. DDO1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넥스트 시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만 시장뿐만 아니라 비만 시장 다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만과 함께 찾아오는 질환들에 대해서 지방 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질병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수면증. 저도 살찌면은 이게 잘 때 코골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비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병증 같은 친구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의 지금 연관성까지 붙이고 있는 시장의 기대치들이 높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지방간염 치료제도 이번 시장에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대감으로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지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가서 이상 데이터 공개하면서 직접적인 이제 계약 체결권으로 가시권이 들어온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중이던 아니면 헬스케어가 끝나고 이후던 추가적인 기술 계약 이전 체결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랄링크 플랫폼과 같은 이야기들까지도 뭐 충분히 더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D&D 파마텍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차트요.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오늘 기준으로도 10만 원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10만 원이요. 최근 이 D&D 파마텍, 이 최근 상승분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조정은 횡보 형태로 박스권 형태로 항상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D&D 파마텍도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에서의 상승 돌파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들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계속 좋고 전력 시장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또 어떤 분이 뭐 몇십억 빚내서 또 지금 살 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온다. 하이닉스 때도 기억해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일단 심리적인 요인입니다만 반도체들이나 이런 대장주들이 좀 일부 쉬어갔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아직도 한참 못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2차전지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키 맞추기에 갈려주면 2차전지 바이오 같이 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다시 재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코스닥에 또 지금 저평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입니다. 지난 11만 3,700원. 최근에 이런 종목들, 횡보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고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이 고가 넘어가는 자리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 지금 기대감 안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리튬 가격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저희가 항상 늘상 로봇에 대해서 다뤘을 때 CES가 끝나면 또 다른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 반응은 약간 미지근하거든요. 이에 대한 전략 세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봐야 하나요? 시장 대응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 시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앞으로 부품 기계 쪽보다는 완성차 업체 쪽으로 로봇주들의 내기가 쏠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와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 주목해볼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남은 대응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